때문에 왔습니까? 아, 제가 그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거는 뭐 전문입니다. 아예 걔 작사를 내주니까. 그 김정은이라고 예? 북에 있는 돼지. 그러면 그 회령시에 살 때 주택, 뭐 빌라, 아파트 뭐 이런 거 중에 북한은 또 대한민국은 다르게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고 좋은 겁니다. 아파트가 세상 불편합니다. 일단 난방 안 되죠. 물이 안 나옵니다. 아파트인데 물이 안 나온다고? 아파서 물을 올려가야 됩니다. 아파트인데. 아, 높으면 안 좋네. 그러면 아파트는 저층이 제일 비싸고 고층은 아무도 안 삽니다. 회식할 만한 데가 없어요? 외식할 거면 여기 안 왔다니까요. 계란 후라이도 잘 먹기 힘들어요? 그런 거 있으면 탈거 아닙니다. 후라이. 후라이를 이제 북한 말로 거짓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계란 후라이를 먹자 오늘. 네.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후라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뭐 생일 때 정도 되면은 그렇죠. 뭐 후라이 하나 후라이 하나 나옵니다. 형님 뭐 한 끼에 한 5-6개씩 지금 먹고 있는데. 나는 뭐 한 끼에 계란 후라이 6, 5 7개. 개입니다. 그러면 몇 살 때 대한민국으로 탈북이라고 하나? 네. 북한에서 18살에 나와서 대한민국에 19살에 왔습니다. 뭐 사춘기 때 이제 남한으로 온 거네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사춘기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고 저는 사춘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춘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럼 뭐 아빠한테 대들거나 뭐 저기 인민군한테 대들거나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럼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거는 그 두만강 근처에서 잡히면은 그나마 북한으로 갔을 때 우리 남조선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중국 가서 잠깐 돈 벌고 이제 배 채우고 오려고 했다. 변명이라도 하는데 변명하는데 이 베이징까지 가면 얘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 새끼들 나만 가려고 했네. 이렇게 되는 거네. 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갈수록 우리 더 긴장합니다. 벗어날수록.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사실 베이징을 걸쳐서 중국 최남단 곤명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라오스랑 미얀마 국경입니다. 거기를 건너서 또 메콩강으로 배를 타고 내려가야만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6,000km의 길을 그 모든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뭐 대사관으로 가요? 태국에 도착을 하면 네. 여기는 이제 난민 신분이 됩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그 선진국이고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중립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서 어디로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사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네 이름이 뭐니? 그럼 저는 이제 박이성입니다.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간첩들이 또 그렇게 흘러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인 거 확인하고 또 조선족 분들이 대한민국 그 국적을 따기 위해서 이제 북한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번 또 걸러내고 그리고 또 한국에 딱 오면 국정원에서 또 이제 검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회령시 거기 그 저기 뭐야 뭐 5성 반점 이딱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뭐 하는 거예요? 애드립이 5성 반점밖에 없습니까? 해령 냉면 뭐 이런 거 진준 순대 냉면 거기 가격이 얼마지? 8,000원입니다. 그래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격도 안 느낍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진짜 합니까? 옆집에 누구 사는지 그리고 그러면 국정원은 이미 옆집에 누가 사는지까지도 다 안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자녀가 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내가 나서 자란 지역의 정보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였어요? 옆집에 누가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일생을 A4 용지에 다 써야 됩니다. 국정원에 2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갔었고 무슨 일을 했었고 다 적습니다. 한번 보고 나서 또 종이를 주면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번을 쓰게 합니다. 징글징글하지요? 자 그리고 국정원에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큰 그 이렇게 등치 좋은 헌병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를 저녁 10시면 소등을 닦게 하고 그리고 아침 6시는 기상시켜서 운동 보내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큰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룰을 좀 어긴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혼을 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런 과정을 다 겪었네. 모든 탈북민은 다 겪습니다. 34,000명이 다 이렇게 겪어서 왔습니다. 중국에 딱 도착하려고 하는데 여기 가족 말고 아버지가 따로 만나는 여성분도 오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캐스링. 본인이 본인을 말할 수 있지만 타인이 얘기하는 건 얘기가 아니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여자 만나고 바람 피워도 뭐 가정은 잘 굴러갑니다.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사과하시라고 그냥.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 딱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와 먹고 이거 막 계속 두리번이에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한 번에 딱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바로 인천공항에서 이제 국정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뭐 키가 한 10cm 컸다 그러던데 국정원에서.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고 이 나무 위키 이게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다. 나무 위키가 이거 잘못된 정보다.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 2개월, 이제 하나원이라는 생활을 한 3개월, 하면서 한 6개월 동안에 키가 한 10cm가 컸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차피 클 나이가 됐고 또 이제 그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제육볶음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육볶음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매일 먹을 것 같습니다. 이빨이 누런데.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고 돈가스를 난생 처음 먹어봤습니다. 돈가스를 앉은 자리에서 3개를 먹고 얹혀서 그날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진짜로?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돈가스를 못 먹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 대한 이 처음 보는 음식이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또 자율배식이라는 걸 처음 제가 북한에서 언제 자율배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자율배식이 있을 수 없어. 그때는 이제 북한은 딱 퍼주는 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먹어라 이거지. 근데 자율배식 허가시오. 와. 밥을 산처럼 싸. 근데 다 먹질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속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거든요. 영양 상태가 안 돼서. 그래서 밤에는 다들 화장실에 그냥 계속 들락날락 설사 소리 샥샥 같은 방에서 살거든요. 5명이. 그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쫙 사회로 나왔어요. 학교를 그러면은 제가 대한민국에 나오니까 벌써 20살이가 돼서 이 일반 학교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살 많이 해서 일반 학교 6개월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복학생처럼. 그럼 뭐 그때는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안 했지요. 안 하고 이제 벙어리처럼. 근데 약간 그 캐치하는 애가 있잖아요. 야, 니 이 새끼야, 너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왔어? 강원도 고성에서 왔습니다. 또 고성이 있는 학교도 찾아보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 있는 애들도 북한에서 왔는 거를 모르네요.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순간 뭐 이렇게 뭐 하다가 MNI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학교 가니까 말할 일이 없더라고요. 고3이라 애들이 다 공부만 하고 뭐 나랑 말도 안 섞고. 그렇겠다. 그래서 일명 그 왕따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이제 대학교는 뭐 어디로 갔어요? 경북대학교 연영과로 갔습니다. 연영과로. 칸 연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연기가 아니라 제 삶이죠. 조선인민주인민공화국. 자 돼지흉내 내지 말고. 그럼 한국에 와서 이거 진짜 제일 충격적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에 초반에 나와서 제가 핸드폰이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 근처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공짜 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달려들어가요. 다음 달에 요금이 60만 원이죠. 폰은 공짜인데 이제 다른 게 계속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TV를 봐요. 나는 북한에서 계속 자라왔는데 전혀 다른 뭐 뉴스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뉴스나 이제 특히나 그 개그 콘서트 이런 거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초반에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못 봅니다. 뭔 소린지 모르고 그 코드를 몰라서 그거를 이해를 하기까지는 한 10년이 지나야 저게 왜 웃기는구나 그걸 이해를 합니다. 북한에도 개그 프로가 있어요? 있습니다. 만담쟁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북한 개그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만담입니다.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MNI 죽고 싶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면 바라와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런 겁니다.
기업소에 이제 남자가 응. 이렇게 나왔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있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날은 팬티를 안 입고 바지만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깔깔깔깔 되는 아, 그러면 이제 깔깔깔 상상이 좀 되지 어. 않습니까? 근데 팬티를 안 입고 바지만 입었는데 바지 주머니를 여기를 구멍을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깔깔깔깔. 그러면 이제 그 여성분한테 아무개 동무 나 지금 손이 없어 그러는데 바지에서 몽키 좀 갖다 달라. 그러면 이제 그 여성 동무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겁니다. 몽키를 찾아야 되니까 무슨 동기 없습니다. 좀 더 깊이 넣어라. 여기 뭐가 잡힙니다. 그거야 땡기라. 그럼 또 깔깔깔. 색드립을 치는구나 북한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에 있을 때 막 북한에서 막 전쟁 날 것처럼 남조선을 뭐 하고 어떠고 저떠고 하고 막 이렇게 핵실험하고 막 미사일 쏘고 이럴 때 뉴스 보면 어떤 김정은은 언제 팹니까? 아니 이거 저 이게 다 검증이 돼야지 하죠. 네. 난 진짜 갈수록 이게 믿음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자 중국 브로커처럼 저를 믿으세요. 네. 북한에서 막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어떤 생각이에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전쟁 안 할 거 뻔히 아는데 전쟁 좀 나라 이렇게 안 생각합니다. 제발 좀 와서 뭐라도 좀 바뀌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다 뒤집어지던 다 뒤지던 특히나 저 새끼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욕을 많이 해요? 그 오줌 싸게 나가니까 똥 싸게가 들어오는구나 야 이렇게 이제 애들러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중적 의미가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이름을 명시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걸립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도 미군이나 한국이랑 전쟁 나면 북한이 이긴다고 생각해 아니면 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게 다 금지돼 있구나. 그런 걸 물어보고 누가 공개적으로 이제 당연히 우리 조선이 이긴다. 북조선이 이긴다. 조선이 이긴다. 우리가 군인이 지금 120만이다. 우리 10년씩 가서 군사복무한다. 근데 쟤네는 18개월이 뭐야? 욕도 아니고 저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은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 있었으면 몇 살에 군대를 갔어야 돼? 17살에 갑니다. 그럼 안 갔었네요. 군대를 이제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가면은 몇 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지금쯤 이제 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를 가면 밖에 휴가 아니면 못 나오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휴가가 없습니다. 계속 있어야 돼요? 네, 10년 동안 휴가가 거의 없고 여자도 못 만나네요 그러면? 여자는 구경도 하기 힘들지요. 그 왕성한 시기에. 그래서 다들 이제 딸잡이가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쳐요 근데?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야 진짜.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스 코리아나 네. 뭐 아이돌 이런 게 있는데 북한에서는 뭐 기쁨조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기쁨조라는 게 이제 상상만 해도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 뭐 기쁨조라는 걸 된 거를 나 기쁨조 됐어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직업이에요? 아니면 기쁨조 돼도 비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옥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당 옥과라고 이제 김씨 가문의 어떤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걸 담당하는 데여서 중앙당 옥과에 꼽혔다 이러면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고 이제 내 딸이 내 아들이 이제 중앙당 옥과에 꼽혀갔다 이러면 이 집은 좀 그래도 국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도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 팔아서 이제. 그러니까 옷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은 다 알긴 아는 거네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거를 가기 전에 서약서 다 쓰고 나와서도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걸 다 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옷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김정은 옆에 가가지고 망치 같은 불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김정은의 밥 먹는 거 설거지 하는 사람도 옷가고 돼지 기르는 것도 옷가고 김정은 먹는 돼지를 돼지골 돼지로 기르. 근데 이거 북한식 개그. 그리고 모든 그 옆에서 보좌하는 일을 이제 중앙당 옥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정말 극소수의 어떤 여성들만 그렇게 성착취를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제 기쁨조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안 쓰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옷가에 들어갔다 그러면 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기쁨조라는 말이 어버이 수령님 장군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
그러면은 그 여성은 이제 내가 기쁨조 출신이다 이런 말도 안 하는 거고 절대 안 누가 기쁨조인지 아무도 모르겠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중앙당 옷가인데 갔다 왔다는 것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원을 하니까 옷가로 이게 지원은 아닙니다. 북한은 선택은 못하고 네. 국가에서 이제 옷가를 뽑기 위해서 중학생 때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모든 학교에. 좀 이쁘장하면 그러면 그러면 줄을 딱 세워놓고 이제 다리 길이, 얼굴 피부색 이런 걸 이제 딱 보고 중학교 때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옷가입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놓으면 그 친구는 학교 수업만 끝나고 방과 후 뭐 학교 잔업 뭐 어디 농촌 동원 이런 거 다 빠집니다. 집으로 보냅니다. 와 나름 SM, YG, JYP처럼 걸그룹처럼. 내가 알기로는 다른 남자친구도 사귀면 안 되는 그럼 걸로 안 알고 됩니다. 만약에 이제 누가 꼬시려고 사귀었어 그러면 그 남자의 불화를 아마 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식 개그인데요. 야, 그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동네에도 한 누나가 네. 국가에 이제 꼽혀서 갔다가 온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는 한 6년 만에 돌아오긴 했는데 네. 돌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몸이 안 좋아져서 아니면 뭐 모수임을 다 했겠죠. 그럼 그때 그 누나는 이뻤습니까? 다리 길이부터 해가지고 피부가 일단 하얗고 아주 저기 한 심리 밖에서 봐도 이제 좀 티가 나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그럼 그런 누나를 생각하면서 딸을 치는 거겠네요. 왜 이렇게 더러운 말을 더러운 말을 궁금해가지고. 해. 자 그러면은 막 북한에 김정은이 이렇게 막 지나가면 막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열광하잖아요. 그거는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북한 사람들은 두 개의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성, 하나는 그거에 반대되는 나의 자유로운 인간성.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지나간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구나. 그리고 분위기라는 게 또 무시 못하는 게 옆에서 누가 하나 울고 그런 분위기를 딱 국가에서 이제 나팔 불고 노래 부르고 조장을 하면은 그게 눈물이 납니다. 그럼 만약에 막 월드컵 때나 아니면 막 올림픽 때 북한 그 선수들이 가가지고 못하면은 저 사람 아우지 탄광 간다. 요거는 뭐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북한이 아주 옛날에 60년도에 이제 영국 월드컵인가에서 한번 진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8강인가가 북한이 갔습니다. 기적적인 일인데 거기서 갔다 온 애들이 그 전날에 경기 중에 기분이 좋아서 이제 술 먹고 여자들이랑도 좀 이렇게 하고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돌아왔을 때 그 선수들을 이제 다 아오지도 보내고 뭐 탄강에도 보내고 이렇게 다 뜯어 보냈답니다. 옛날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북한 축구 교육을 할 수 있는 선배들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뭐 지구 오면은 좀 반성은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처벌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핵 미사일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야 그거는 있습니다. 김정일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우리 핵을 단추만 누르면은 이 세계가 두 조각이 난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우린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핵에 대한 어떤 자긍심은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재받고 주민들이 못 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제가 알기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돼서 그 동네 근처 사람들이 막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에 막 귀신병 걸리고 이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그런 있어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피폭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히로시마처럼 그렇게 당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고 이제 조금씩 하는 거는 되게 세밀한 조사와 어떤 그런 연구가 필요해야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실실 앓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건지 피폭이 전에 죽는 건지 그런 거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탈북을 하면은 북한 간첩들이나 뒤에서 다 보고 고위급들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본인 뒤에 막 누가 따라온다 뭐 이런 느낌은 받은 적이 없어요? 나 같은 그 나부랭이는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굉장히 북한에서 고위직, 예를 들어서 그 태영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의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아마도 북한에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보려고 하고 김정일의 와이프의 동생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그 사람이 이제 분당에 살다가 총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정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고위층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와. 자기 민낯이니까 기쁨도 다 얘기하고 이러면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막 김정은 전쟁 나면은 뭐 6시간 안에 북한 개 박살 난다 막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유튜브에 군사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막 한미 연합 훈련하면은 뭐 삐엄비 전략 폭격기 와서 버튼만 누르면 북한이 쑥대 맞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좀 착착 보시라요. 그 유튜브 다 믿고 살면은 머리 아픕니다. 아니 많이 있나 봅니다. 아니 운동하시라요 운동. 나같이 생긴 사람은 북한 가면 최고 인기 좋다 그러는데 나 이거 뭐 한 4개월 정도 됐습니까? 아니 진짜 북한에 가면 배 나온 사람이 이거래.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북한에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게 다이어트니까. 거기는 이제 삶이 녹록지 않아서 다 뱃살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다라는 건 이제 편안함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널고 먹는 돼지들이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오고 이제 그런 초속 이게 북한 군인들이 있는데 한번 쓱 가면 증명서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딱 가면 알아서 기른 거네. 그렇습니다. 와. 그게 이제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이 사람은 이제 높은 사람일 거다라는 선입견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냥 머리에 이렇게 뭘 쫙 바르고 그렇습니다. 옷도 막 튀게 입고 배 나오면은 배 나오고. 100% 로얄 패밀리다. 그리고 또 이제 뒷짐 딱 잡고 네. 분위기를 풍겨야 됩니다. 이렇게. 전혀 막 이렇게 겁먹는 거 없이 이렇게. 안경 벗어. 아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그냥 쏩니다. 안경 벗어. 이렇게 풍채가 하면. 있으면. 와. 그러면 추석이나 설보다 태양절, 뭐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때 더 크게 명절처럼 보내요. 거기서는. 그런 국가적인 명절에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 나가서 동원이 됩니다. 어디 나가서 이제 환영식 해야 되고, 그 행사 준비해야 되고, 뭐 그 행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즐기는 거네. 근데 못 즐기죠. 정확합니다. 태양절에 가서 다 이거 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추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온전히 시간을 가족끼리,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지요. 그럼 처음에 이제 한국 왔을 때 이제 한국 여자친구를 바로 만났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죠. 여자친구 딱 만날 때 나 사실 북한에서 왔어 그러면 반응이 어때? 초반에. 속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고. 그 초반에 이제 좀 속이고 사귀다가 이제 말하면 반응이 어때요? 한 그러면? 2달, 3달 있다가 이제 뽀록이 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는 이제 바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뽀록이 나요? 뭐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연인끼리 뭐 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지 서류 같은 게 이제 찍어놓은 거 있으면 이거 이제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 야 이거 진짜 거의 최고의 몰카네. 우리나라는 뭐 음성 이렇게 통화 이렇게 녹음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나는데 오빠 이거 뭐야? 한 뭐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이름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이러면은 사실 나 북한에서 왔어. 안 헤어지자 그래. 안 믿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제 너무 당황해서 이제 내가 거기서 본인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내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태연하게 넘어갑니다. 아이고 진작에 좀 말하지 오빠.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 오빠 일단 오늘은 집에 가자. 오빠 연락할게.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카톡 보내야지. 내가 북한에서 무슨 교육 받았는지 모르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약간 위협을 느끼는. 초반에는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고 다른 데는 뭐 그것 때문인지는 아니겠지만 뭐 만나다가 또 자연스럽게 헤어지기도 하고. 왠지 결혼할 때 신랑 입장하면 열병식 하듯이 이러고 나올 것 같아. 조롱하지 마시라요. 북한에서는 원나잇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만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건 좀 발전시켜서 이제 이렇게 그럼 북한에서 처음 사귀면 거의 대부분 결혼해야 되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즐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평양 이런 데서 이제 길에서 뽀뽀하고 이런 것도 그럼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풍기물란죄로 다 잡혀가고. 그럼 북한 여성도 한번 만나봤고 남한 여성도 만나보니까 어디 여성이 더 나은 거예요? 저는 남조선 여성이 좀 좋습니다. 네, 굉장히 그 독립성이 강하고 네,
자기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고 근데 혹시 뭐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뭐.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뭐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오빠 나 오빠는- 디올백 갖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오빠 디올백 사줘 이러면은 나 북한에서 와서 돈 없어. 바로 그냥 에어백 보고 싶니? 전봇대 들이받아야지. 에어백 튀어나오게 만들어줘야지. 아 재밌다. 이거 한국식이죠? 한국식입니까? 그럼 평양냉면 뭐 시리즈 순댓국 한국에도 많은데 네. 맛이 뭐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냉면은 이제 뭐 옥류관 냉면이 맛있다고 하는데 저도 평양을 못 가봐서 못 가봤구나. 아 그렇겠다. 북한 사람인데 평양냉면을 못 먹어봤어. 시리즈 순댓국도 못 먹어봤고요. 그것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함경북도랑 함경남도 이쪽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함흥냉면은 즐겨 먹었습니다. 야. 그럼 한국에서 함흥냉면 먹었을 때 그 맛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좀 다릅니다. 여기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맛있다. 여기가 좀 더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맛이 다양하고 북한의 맛은 좀 담백하고 이렇게 단조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왔어요.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랑 이렇게 셋이 오긴 했지만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네. 근데 뭐 명절 때나 뭐 저처럼 뭐 대학교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에 기반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나 한 30, 40대에 오면은 혼자 아닙니까? 쓸쓸하구나. 먹고 살게 없고 막. 아니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마음을 두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하는 일도 있고 뭔가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도 통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랑 말도 안 통하지. 그래서 이제 고향이 그리운 거죠. 가족이 그립고 친구가 그립고 그때 삶이 그냥 본인이 정착한 그 삶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삶으로 갈아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글로 갔어. 그러면 너 남조선 있다가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을 좀 더 보태면 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조선에 이런 돼지들이 막 사람들 때리고 막 길거리에서 행포질하고 못 살다랍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살살살 이렇게 가정을 긁어주면은 오. 그러면 이제 조선중앙TV에 출연해서 야, 북한 얘기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러면 아직까지 북한에서도 남조선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또 믿지요.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수입을 식으로 당하는 이제 수입을 거구나. 당하다가 이제 언젠가는 또 내팽개치겠죠. 아니 유튜브 보니까 미국 사람이나 평양 이런 데를 다 관광하더라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만 북한에 못 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북한에 관광 갑니다.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좋아해요?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니까 좋아하죠. 러시아 사람을 좋아해요? 중국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 약간 무시하죠? 무시 많이 합니다. 왜냐면 돈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겠다. 또 북한 사람들이 중국 가가지고 엄청 인간 침해 당하면서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뭐 그런 게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생긴 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시선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아시아 사람끼리 무시하고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알기로는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에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미군 주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김정은이 거기서 나는 한국에 미군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그래야지 중국이 우리를 속국대하듯이 안 하고 잘해준다. 미군이 빠지는 순간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대만 대하듯이 속국대하듯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자서전에 써가지고 올려 보냈더라고. 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본다니까요. 이런 호르만에 앉아서 그런 것도 보고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네. 평양 상국을 휘젓고 갔는데도 북한에 레이더가 없어서 그걸 못 봤다니까요. 이 전투기 조종한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계속해 보시라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이제 막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퇴역한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기자회견할 때 언제가 가장 흥미로웠냐 할 때 평양 시내를 활보했을 때가 가장 자기 인생에서. 근데 그거를 또 미국 BBC인가 거기서 방송을 해줬어. 북한에는 레이더가 없으니까 스텔스기가 온지 안 온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워낙에 높게 날고 이러니까 이제 아니 그 스텔스기 그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빠르고 이러니까. 그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한국에 와서 김정은이 미국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생각보다 다르다. 생각보다 다 조율하고. 근데 김정은은 그때 남들한테 그 간지러운 것만 얘기해서 그때 또 미국한테 또 듣기 좋은 말을 했는지 그게 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조사한 것처럼 나무미키 흥신소에서 다 검증을 했는데 실제로 북한 사람이라고 이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평양 가서 김정은을 두들겨 패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채널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아, 유튜브, 제가 또 유튜브 그- 하시니까. 네. 다음에 뭐 북한 얘기할 때 우리 한번 불러줘요. 아 그러면 네. 너무 감사하죠. 네. 평양냉면 먹방 이런 거 해도. 아 그러면은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평양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먹는 걸로. 평양. 한번 먹고 아니 근데 잠깐만 있어. 배 딱 부른 다음에 바로 만수대 가가지고 김정은 이제 아가리 지금 부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강냉이. 거기서 이걸 보진 않겠지 그래도. 겁나하시는 겁니까 형님?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겁이 많네요. 아니 여기 탈북한 사람도 뭐 돼지락 하는데 막. 그래. 한번 내가 그냥 야 이 돼지 새끼야 시원하게 요거 한번 해주시라요. 아, 맞짱 들어간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라요. 경고 한번. 김정은 보고 있나? 내가 가서 턱주가리 날릴 테니까 조심해라. 그 우리나라의 김정은 배우한테 하는 거 같으니까 동경이. 그 북한이라고 평양에 있는. 얘기하잖아요. 평양에 있는.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라요!